나한테 덤벼? 너들 덤비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이거 아닙니까? 더 이상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징계 요청들에 대해서 답을 할 때가 됐다. 해당 행위 문제를 다루고 징계를 함에 있어서 현역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녁이었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의원 4명 모두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년 뒤에 있을 총선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수위가 높은 징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징계 결과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28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과 2년을 처분받은 조경태 의원과 진종호 의원. 자, 시기적으로 보면요. 내년 총선까지도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계속 유지되는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달고는 총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출마 불가 확정이 되는 셈이죠. 자, 권영진 의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1년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 2028년 4월 총선 2달을 앞두고 징계 기간은 끝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실적으로 2달을 남겨놓은 시점이면 이미 당내에서는 정확한 시점은 밝힐 수 없지만 관례적으로 볼 때 공천이 이미 다 끝난 상황에 그때서야 징계 기간이 끝나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총선 출마는 불가한 게 아니냐. 그래서 4명 가운데 3명은 국민의힘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라는 중징계를 받은 셈입니다. 한 명 예외가 있죠. 10개월을 받은 서범수 의원의 경우에는 총선 출마 여부에는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한여름밤에 무더기 중징계,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격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 세력들을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입틀막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에요. 너 나한테 덤벼?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다음번에 공천 없어. 이거 아닙니까 이거? 과거의 독재 정권이 사정 정국 만드는 거나 지금 징계 정국이나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저는요 억울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 장 대표에게 고마워요. 제가 가야 될 길을 분명한 길을 잘 안내해 주셨어요. 장동혁 같은 저 찌질이 보수가 아닌 그런 보수 만드는데 제 몸 바치려고 각오했습니다. 윤리위가 억측과 자의적 해석으로 징계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징계를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오늘까지 공개하십시오. 공개하지 못한다면 윤리위는 더 이상 윤리위가 아니라 정치적 숙청의 도구일 뿐이며 맹목적으로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중징계 결과가 발표되자마자 권영진, 서범수 의원은요. 윤리위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장동혁 당권파의 사냥개다. 그러니까 윤리위를 향해서 당권파의 사냥개다라고까지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답정너식 징계다라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진종호 의원도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네요. 오늘까지 구체적인 징계 배경을 공개하라면서 또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총선 출마가 어려워진 이 조경태, 진종호 의원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일단 이 징계가 발표되기에 앞서서 제가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지금 의석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제살 깎기식 중징계는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징계를 내린 것 뭡니까 배경이? 이거는 이제 지금 지도부의 결단이라고 봅니다. 뭐 결단이라는 말이 사실 좋은 일을 할 때 결단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번에는 사실 이 징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1년 8개월 총선이 남은 시점에서 뭐 아까 앵커님께서도 서범수 의원 정도는 다시 공천을 받을 확률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요. 10개월 동안 이제 당협을 비우고요. 당원이 정지가 되면요. 그 다음 총선에 있어서는 이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공천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기간과 무관하게 그렇죠.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저 네 인물은 공천 자체에서 아예 다 배제된 걸로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4명 다 다음번에 국회의원이 될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뭐 다른 분석을 하기보다 당장 오늘부터 이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저희 지도부 장동혁 대표한테 비판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제가 그 예전에 청춘의 덫이었나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드라마에서 배우 심은하가 널 부숴버릴 거야라는 어떤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의 수준, 제가 입으로 옮기기는 좀 그렇지만 굉장히 좀 자극적인 비속어를 써가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전면전을 선고했어요. 저는 이런 상황 자체가 결국 정치인들의 정치 생명을 쌍그리 없애버리는 이런 징계에서 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오늘도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중진들도 본인이 징계를 안 당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이 결과에 조금 분노하고 놀랐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간 해서 아마 저희 당의 어떤 노이즈가 굉장히 격화될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노이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진짜 노이즈가 극대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렇게 사실상 4명 다 공천은 꿈도 꾸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그 4명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남은 카드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2의 한동훈들이 줄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에게 공천은 생존, 생사여탈권과 관련한 문제예요. 근데 앞서 앵커께서 잘 설명하신 것처럼 4명 모두 사실상 20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기존의 전례와 비교해 봐서 이 4분들이 받게 되는 징계 수위가 과연 적정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리위를 열어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사안들이 뭐 그럴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100번 양보해서. 그러면 그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탈당 권유 이상의 것은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들이기 때문에 제명에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원권 정지가 맥시멈이었어요. 근데 이 가운데 2년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2028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거의 못하도록 막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면 징계를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잘못을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까지는 수용 가능하지 이런 동의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갈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걸 주도한 뭐 윤리위가 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장동혁 지도부가 이걸 주도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여론 당내에서 커질 수밖에 없죠. 한동훈 의원은요. 진종호 의원이 자신의 선거를 도왔다는 의혹으로 징계를 받게 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한마디 했습니다. 공당을 사당화시키기 위한 선택인 것 같다라면서 장동혁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자, 장동혁의 보복이다. 숙청정치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다. 정당한 징계다. 뭐 그럴 만하기 때문에 저 정도의 징계가 나온 거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 징계 정치, 징계 정국 결국에는 이 여의도를 뒤흔드는 쪽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중잣대 논란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징계 당사자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행위를 라고 치면은 우리 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몇 배 더 심하게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징계 개시 절차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최고의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장동혁 대표 자신 아닌가요? 국민들에게 당원들에게 죄송합니다라고 한 적 있나요? 이진숙 씨 같은 사람과 같이 국회에 앉아 있는 것은 모욕입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이진숙 거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현행 법상 어렵다면 저는 국회 전체에서의 본회의를 통한 과반 의결로 자격정지라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와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를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저 문제 제기를 더 확장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니 4명 징계한 거 그래 좋다. 하지만 최근에 지금 논란이 된 이진숙 의원은 왜 징계를 안 하냐? 그리고 장동혁 대표 본인도 징계 대상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기름을 붓고 있네요. 그러니까 기름 붓는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문제가 있다고는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정정식 대표에게 멱살을 잡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했지만 징계에 대해서는 그 뭐 6개월이든 1년의 그 기간은 어떤 논의는 있지만 문제는 있다. 다만 가장 큰 이진숙 의원이죠. 의원 같은 경우는 5.18을 폄훼했지 않습니까? 네. 역사 왜곡. 그런데 본인들은 윤리위 해부조차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정쟁의 요소로 계속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1년 정도 계속 징계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라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이런 윤리위에 대해서 재단도 하고 해석을 한다. 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준. 그 기준을 생각하면 네.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이진숙은 제명을 먼저 추진했었어야죠. 그게 아쉽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의 내부 이 분란, 시끄러운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 정치, 징계 정국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요 해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는 의원들 이외에 당협위원장, 지역에 있는 당협위원장들까지 싹 물갈이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갈등은 이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협위원장 될 때에만 놀다가 지방선거 공천에만 관심 있는 그런 당협위원장들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라고. 사실상 총선 공천을 미리 행사하는 건데 그럴 거면 우리 지도부부터 전당대회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역의 당협위원장들을 교체하는 문제를 놓고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가 온도차를 좀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의총을 3차례나 열었음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요.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또다시 의총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이 총선과 무관하지 않은 부분이죠. 당협위원장은 선거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당내 반발이 상당한데 아니 이거 장동혁 대표 어디까지 밀어붙일 생각일까요? 네, 우재준 의원이 문제 핵심을 잘 짚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는 것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2028년 공천권을 지금 행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네. 원래 임기대로라면 공천권 행사 못합니다. 연임을 한다면 공천권 행사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1년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협위원장 자리를 갖게 된다는 것은 다음 공천에서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그 낙선했었을 때 네네. 기존에 있었던 당협위원장한테 그 경선에서 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을 본인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만들어서 당을 본인 친정체제로 만들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원당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겁니다. 네. 정점식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2년에 한 번 짝수회에는 임기가 종료된다고 돼 있는데 다시 선출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임기가 종료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역 의원들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더군다나 현역 의원들의 투표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네. 이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운 거고요. 네. 그래서 결론이 좀 나기 어려운데 일단 국민의힘은 이거 최고위 의결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최고위 의원들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네. 의원들의 원심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그 현역 의원들의 네. 마음. 그래서 의원총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 못 내리고 있는 거 보면 방향성을 잡긴 지금으로서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장동혁 대표의 행보를 보면 결정을 보면 얼마 전에 중진들한테도 아니 먼저 솔선수범해서 불출마 선언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당 밖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당협위원장들 또 싹 물갈이하겠다. 이거는 결국에 당 내외로의 장악력을 다 휘어쥐겠다 이런 거네요. 결국엔. 네, 저는 이미 한동훈 의원이 답을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런 식으로 하시면 이렇게 사당화하면 국민께 버림받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 들려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장동혁 대표가 그 지금 안보관이 투철하신 걸로 자부하시잖아요. 북한이 자신의 정권, 자신의 위치,
그 김씨 일가의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공개 처형입니다. 저는 이번에 4명의 징계 처분을 한 거 보면서 윤리위 자체가 독립된 윤리위가 아니라 장동혁 호위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고 네. 북한처럼 공개 숙청,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감히 나한테 반항하면 나한테 쓴소리하면 이렇게 돼라고 좋은 본보기로서 공포 정치를 시작한 게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군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당화하면 국민께 버림받습니다. 자, 표현이 좀 다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사당화 이런 거는 절대 동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당의 기강을 잡겠다라고 지금 시작한 게 징계 정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중진들에게 불출마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당협위원장들 싹 다 갈아엎겠다고 하고 어제는 또 의원 4명에 대해서 완전 중징계, 공천 불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온통 사박의 적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제 어제 의총 끝나고 좀 한 3-4명의 의원분들과 직접 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분위기를 좀 확인했더니 일단 당협위원장 전당원 통해서 선출하는 거는 네. 원외 원내 할 거 없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 반대는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보자. 또 이런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로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더 당원 중심의 당협위원장 뽑아보자. 이게 평시였으면 그 어떤 그 문제가 없겠죠. 진위가 네. 잘 전달됐을 수 있어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틀 전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내가 1.5선이고 선수가 났는데 3선, 4선 중진들 이제 나가는 거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네. 어떻게 보면 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초강수를 저는 던졌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저께 의총에서도 저희가 이름을 한 번씩 들어밤직할 만한 우리 영남의 중진권 의원들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당대표한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우리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이 많은 비판을 감수해 가면서도 당대표와의 직접적인 어떤 노이즈는 좀 자제해 왔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네. 어저께 이제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오늘도 이제 의총이 열리는 네. 거고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중진 의원 당사자들도 이제는 정말로 네. 뭐 정치적인 어떤 데미지를 다 제쳐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다 이런 지금 식으로 지금 공격의 대상이 장동혁 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어떤 당내도. 불편함을 분출하는 네. 상황이 왔기 때문에 네. 저도 이 당직자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또 정말로 이 전당원 당협위원장 선출권도 밀어붙일 것인가. 과연 우리 당에 그런 동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걱정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럼 멈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 징계 정국을 빨리 좀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어서 멈추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결정을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네. 걱정되신다면서요. 전우이 감돈다는 표현으로 제가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